네, 안녕하세요. 지금 한국사 활동지 강의를 찍습니다. 나도 간만에 강의를 찍으니까 이게 정신이 없네요. 여기는 이제 이게 첫 페이지인데요. 첫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기는 그냥 가볍게 넘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사시대, 여기 1페이지예요. 자, 1페이지 우리나라 선사시대인데요. 약 70만 년 전에 시작을 됐다고 했죠. 자, 이 구석기 시대의 유물은 바로 뗀석기입니다. 자, 이 뗀석기인데 대표적인 유물이 뭐가 있다고 했어요? 주먹도끼와 순배찌르개 이런 애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유적이라는 것은 유물들이 출토된 지역 이런 곳인데 이 곳을 굳이 말하자면은 상원 검은모루 동굴, 그 다음에 연천전곡리, 공주석장리 이런 곳인데, 자, 이곳은 이렇게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바로 뭐냐면은 동굴, 바위그늘, 바위 밑 이런 곳을 우리가 좀 유적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구석기인들의 생활 모습은 바로 무엇이 있냐 하면 이들은 거의 짐승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면 좋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들은 수렵, 채집, 어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먹으면은 더 이상 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무슨 생활을 한다? 이동 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굳이 집 같은 게 필요 없겠죠. 가까운 동굴이나 바위 밑 이런 곳에서 주의나 비를 피하고요. 그 다음에 막집 이런 것들을 지어서 살았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식, 주, 의죠. 입고 살았냐면은 가죽 이런 것들을 이제 지어 입어서 살았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신석기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신석기 시대는 드디어 이제 돌을 갈아서 간석기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갈아서 생활하는 시대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신석기 시대 때는요, 신석기 중기 기원전 약 5에서 6천 년경쯤에 혁명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자, 어떤 거냐면은 바로 농경이 시작되죠. 자, 농경이 시작됩니다. 자, 이 농경이 시작됨으로써 이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긴 하지만 농경이 여전히 초창기 단계였기 때문에 얘들은 삶을 살기 위해선 여전히 수렵과 채집과 어로 활동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농경만 있었느냐? 목축도 함께 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얘네들 농경이 시작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정착 생활이라는 걸 하게 되겠죠. 자, 정착 생활. 그들이 살던 유적지 하나 정도는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바로 뭐냐면 서울 뭐더라? 서울 기억이 안 난다. 뭔 유적지인데? 암사동 유적지네요. 암사동 유적지 이 정도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 농경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 또 유물도 있을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농업 생산물들을 담을 수 있는 뭐죠? 이게 그래요. 이 토기가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토기 지금 내가 그린 게 뭐가 있어요? 뭐예요? 바로 빗살무늬 토기. 토기 중에 이제 빗살무늬 토기가 등장했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 빗살무늬 토기는 딱 봐도 어디서 쓸 것 같아요? 해안이나 강가 이런 곳에서 우리가 썼다라고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농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말들이 조금 있죠. 바로 뭐냐면은 농업 생산물들, 아까 이거 담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바로 농경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의 생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 기원을 하게 돼요. 왜냐? 이거 날씨나 날씨 기후 이런 것들을 이때 당시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제발 태풍이 오지 말게 해주세요. 태풍이라는 것도 이게 신에 노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로 신앙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신앙 활동이라고 할게요. 자, 신앙 활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애니미즘과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이 있어요.
자, 애니미즘은 자연물에도 정령이 있다라고 보는 신앙, 샤머니즘은 이 제사장 주술사, 토테미즘은 바로 곰 토템, 호랑이 토템 이 정도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신석기 시대 때는요, 유물 또 이 간석기 유물 중에 한 가지 정도 더 기억하면 좋을 건데요. 바로 뭐예요? 가락바퀴가 있죠. 자, 이 가락바퀴로 인해서 이제 의생활에도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뭐예요? 옷감을 지어 입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뭘 만드는 도구예요? 실을 만드는 도구죠. 그래서 이 의생활 옷을 이제 옷감을 지어 입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집다운 집을 짓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집 이런 집을 지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인데요.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2000년경에서 약 1500년경에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사용 도구는 뭐겠어요? 청동기입니다. 자, 청동기인데 이 청동기 중에 우리가 기억해둬야 될 청동기는 바로 뭐예요? 비파형 동건과 청동 거울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 청동기가 사용되었지만 청동기는 그 합금이고 양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수는 여전히 뭐 쓴다? 간석기를 쓴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시기에는요, 농경이 본격화가 돼요. 이 농경이 본격화가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바로 이 농업을 본격화하니까 농업에 관련된 도구들이 많이 등장하겠죠. 바로 우리가 간석기 때 기억해둬야 될 사용 도구는 반달, 돌칼이다라는 겁니다. 자, 농경이 본격화되면서 이 생산물들이 많아지면서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게 됐고, 잉여 생산물은 모두에게 균일하게 이게 배분이 되는 게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가진 사람, 조금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계급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들 간의 다툼이 발생하고, 그들로 이제 또 집단 개인 간의 다툼뿐만 아니라 집단 간의 다툼이 발생하면서 이제 그 집단을 이끄는 군장 이런 애들도 등장하고 결국에는 국가까지도 등장하게 됐다라고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뭘 보자면, 이때 당시에 의생활은 뭐 더더 보편적으로 식생활, 이제 주생활인데요. 주거 같은 경우에는 이들 같은 경우에 이 잉여 생산물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람을 부양할 능력이 더 커졌다는 거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움집이 크기가 이제 커졌다라고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기 시대는요, 이때는 내가 사실 교과서에서 우리 수업할 때 내가 잘 다루지 않았었던 건데, 왜 다루지 않았냐면, 이 시기 정확하게 뭐라고 이제 옛날엔 배웠었냐면은, 초기 철기 시대라고 불렀어요. 왜? 기원전 5세기경에 우리 북방 쪽에서 철기를 가진 문화를 가진 그런 이유 이민 세력이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 철기가 철기가 들어왔다고 해서 철기가 메인인 게 아니라 한반도에서는 자생적으로 청동기 문화가 꼽혀요. 그게 바로 이 청동기의 어찌 보면 자생화 아니면 한반도의 이게 뭐 독자성이라고 하는데요. 독자적인 독자적 청동기 문화가 발달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청동기 문화가 발달하게 되냐면은 간은 이제 동검이 만들어져요. 그게 바로 세형 동검이고요. 그 다음에 뭐 거울도 잔무늬 거울이라고 하는 그런 거울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게 왜 독자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를 만들었던 틀까지도 발견이 돼요. 이 만드는 이 청동검을 주조하는 틀인 거푸집도 이게 발견이 됐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기는 철기가 들어오긴 했지만 철기를 우리는 제대로 쓰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독자적 청동기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시기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철기 초기 철기 시대이기 때문에 고조선의 시대였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여러 번 했었지만, 건국은 뭐 단군 신화를 우리가 기반으로 하죠. 환웅 집단이 여러 세력과 결합하여 성립하였다라고 하는데, 단군 왕검이 바로 이 지배자를 말하는 거였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어떤 기록에 의하는 거냐면은 삼국 유사예요.
자, 삼국유사라고 하는 그런 이 이련이라는 승려가 쓴 그런 기록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성장은요, 랴오령 지방과 한릉도 북부 지역에 이제 세력을 확대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유물들이 있어요. 뭐냐면 고조선은 군장 국가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주변에 되게 뭐 영토적으로 이렇게 영토를 넓힌 게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의 문화 범위가 이제 문화 범위라고 하는 것은 각 이제 고조선의 영향을 받는 그런 부족들이 이제 고조선의 이런 유물들이나 고조선의 그런 방식들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조선의 영역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비파형 동원과 그 다음에 북방식, 고인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변천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 고조선이란 나라는요, 뭐 약간 스토리를 하자면은 단군 신화에 의해서 단군 왕검이 나라를 만들었었는데요. 얘가 이제 무럭무럭 성장하는 과정에 중국과 대립을 하게 됩니다. 중국한테 연나라와 대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고조선이 많은 영토를 잃긴 했지만 그때부터 각성해가지고 많이 강력해져요. 자, 이런 나름 부왕과 쭈낭이라는 그런 시대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시기에 중국 쪽에서 받아들였었던 위만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자, 이 위만을 받아들였는데 위만이 왕위를 찬탈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위만 조선이라는 게 수립이 돼요. 자, 근데 위만이라는 인물은 이 망명에 올 때 어떤 걸 가져오게 되냐면은 중국의 선진 철기 문화를 가져오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가져온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이 철기가 본격적으로 꽃피워지게 됐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 위만 조선은 이 고조선의 지정학적인 이점을 충분히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무역, 중개 무역을 통해서 이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다라고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지만 이 고조선은 이 위만 조선은 100년도째에 가기 전에 멸망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중국 쪽에 바로 어떤 나라가 졌었냐면 한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한 나라의 무제 시기가 바로 어찌 보면 한 나라의 전성기였다라는 겁니다. 자, 한 무제가 이제 공격을 하면서 결국에는 왕검성이 함락되고 이 한 나라의 어찌 보면은 이쪽 지역을 관리하는 이 행정기구인 한나라의 9년이 설치됐다라는 겁니다. 뭐 낭랑, 진번, 임둔, 현두인데요. 자, 이 낭랑군만 거의 남아요. 자,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고조선의 이제 사회를 이제 우리가 볼 텐데 뭐 어떤 것을 통해서 보겠냐면은 팔조법입니다. 8개의 법만으로도 나라가 운영될 정도로 나름 좋은 나라였었다라고 이제 고조선은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래도 이 팔조법 내에서 이 고조선이 어떤 사회였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중시했다라고 우리가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남을 다치게 하는 자는 벌금을 내게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을 중시했다라고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찌 보면은 화폐 중심의 이게 화폐가 있다라는 거죠. 화폐 중심의 사회였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노비가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계급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 신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분제가 있는 사회였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여러 나라의 성장인데요. 여기까지 하고 1, 2첫 장은 끊고요. 2장, 3장, 4장 이렇게 각각 끊어서 이제 올려놓을게요. 필요하신 친구들은 잘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성장인데요. 여기 만주 일대 세원이 이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의 나라들이 이제 옛 고조선의 영역에서 성장했던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바로 뭐냐면은 여기 만주 쪽에 세워진 나라는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그 다음은 옥저, 동해, 그 다음에 사만, 마한, 진안, 변안 이런 나라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부여라는 나라는요, 만주에
이 송화강 일대에 이제 세워진 나라로서 5부족 연맹체입니다. 바로 4개의 부족과 왕의 부족 해가지고 5부족인데요. 4개의 부족이 이제 가축을 메인으로 하는 그런 부족이라고 했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사출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가우가 저가구가라는 건데요. 자, 이 나라와 그리고 이제 정치 부분 이제 쭉 보고 이렇게 쭉쭉 갈게요. 자, 고구려 또한 5부족 연맹체입니다. 부여로부터 일반적으로 나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습속이 비슷하다라고 해도 우리가 크게 벗어남은 없어요. 여기는 소노부, 계로부, 전로부, 관노부, 수노부 5부족이 돌아가면서 사실 원래 왕을 해야 되는 건데 왕족이 좀 고정되는 모습도 보이고 왕비족이 고정되는 모습도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서로 동등한 이 연맹 왕국이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옥저와 동해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는 연맹 왕국 단계까지도 나아가지는 못하는 이 조그마한 한 부족 국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장 국가인데요. 그 군장을 말하는 이름이 바로 읍군 또는 삼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삼한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한데요. 다른 이 이전의 국가들은 그래도 왕이 제사, 종교적 지배자의 역할도 했었는데 여기 이 삼한은요. 종교적 지배자와 정치적 지배자가 분리된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정치적 지배자는 신지 또는 읍차라고 불렀었고요. 제사장 같은 이 종교적 지배자 같은 경우에는 천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배하는 영역을 바로 소도라고 불렀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나라들은요 각각 제천 행사 하늘에다가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의식 행사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뭐 추석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여는 영고, 그 다음에 고구려는 동맹, 그 다음에 옥저는 없고요. 그 다음에 동예는 무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만 같은 경우에는 5월의 수린날, 10월의 계절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농업, 목축업, 식량약탈 이 경제 부분입니다. 부여라는 나라는요. 되게 넓은 평야 지역이에요. 농업도 되고 목축업도 되는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게 압록강을 끼고는 있지만 여기는 되게 험한 지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생계를 위한 최소 요구치가 이제 충족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량을 약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변국들을 다 약탈했었다. 특히나 옥저와 동해 이런 애들을 맨날 치고 이제 약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구려한테 이 옥저와 동해는 특산물을 많이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삼한 같은 경우에는요. 변환에서는 철이 나고 철이 나서 덩이쇠로서 막 이 중국의 낭랑과 그 다음에 일본의 외에다가도 수출하게 됐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이쪽 지역이죠. 마한 지역에서도 이제 농업 관련한 그런 것들이 많이 크게 일어났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풍습을 한번 보자면요. 이 부여라는 나라는 풍습들이 꽤나 다양한데 일단 법이 엄격해요. 일책 12법입니다. 12배로 갚는 법이에요. 근데 이게 고구려에도 있어요. 고구려에도 일책 12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요. 순장이라는 풍습이 있어요. 같이 죽을 때 같이 묻어주는 거죠. 근데 이게 급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흰옷을 숭상해요. 자, 흰옷을 숭상하는 것은 우리나라 백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 모습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제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소로 소 발굽을 갈라진 그 틈을 타서 점을 치는 그런 우제전법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한두 가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게요.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일책 12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결혼 풍습도 이제 따로 할게요. 결혼 풍습. 자, 일책 12법. 그 다음에 이 고구려는 아무래도 먹을 게 부족했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개인 창고인 부경이라는 게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고 감옥이 없다라는 게 특징이었어요. 자, 그리고 옥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풍습이 있느냐? 이 결혼 풍습은 밑에다 할게요. 이 결혼 풍습은 밑에다 할 거니까 옥저 같은 경우에는 풍부한 해산물이 나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을 바쳤겠죠. 자, 그리고 옥저는 이게 장례 풍습이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가족, 공동, 묘 이런 것들. 이거는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리고 동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떤 풍습이 있느냐?
우리 경계를 넘어선 자에게는, 그러니까 허락되지 않은 이런 우리 경계를 넘어선 자에게는 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소나 말로서 배상하게 한 그런 제도, 책화라는 제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해라는 나라는 집자리터가 좀 특이해요. 바로 뭐냐면 철자형 집터, 그 다음에 여자형 집터 이런 것들이 나타났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삼한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딱히 기억해둬야 할 풍습은 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거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마한, 진한, 변한 같은 경우에도요. 이 마한이 뭐 50몇 개의 소국, 그다음에 진한도 10몇 개의 소국, 뭐 이런 여러 개의 소국의 모임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전체를 이제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진국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진국이란 나라의 진이란 나라의 대표는 누군가는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대표가 마한 안에 있는 소국인 목지국의 왕을 진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결혼 풍습을 좀 볼 거예요. 부여라는 나라는요, 결혼 풍습이 형사 취수제가 있어요. 형이 죽으면은 아내를 뭐 부인으로 맞아들인다,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인다라는 거고요. 자, 이 고구려도 형사 취수제가 있지만 고구려는 기억해둬야 될 이제 풍습이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서옥제입니다. 자, 남편이 신부집 들어가서 일정 기간 살다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옥저 같은 경우에는 민며느리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예 같은 경우에는 족외혼이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정도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 2페이지까지 했습니다.